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 3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처음 들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받아서 세금 4대 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6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월세, 식비에 교통비까지 내면 도대체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으냐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1년 만에 10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라인에서는 월급 3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된 구체적인 계획,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셋까지 전부 담아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저축 플랜이 완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1년에 1000만 원.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요? 한번 수학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83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83만 원이면 수입의 약 28% 수준입니다. 처음엔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저축률이 바로 수입의 20에서 3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는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아끼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단계 전략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전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못 모으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의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반드시 돈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더 비싼 걸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저축은 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이 300만 원이어도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스템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현재 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모으려면 먼저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서는 아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지난달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열어보세요. 지출 항목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입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이죠. 두 번째는 변동 지출입니다. 식비, 교통비, 카페, 외식, 쇼핑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충동 지출입니다. 딱히 필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버린 것들, 기분에 따라 쓴 돈들이요. 이 3가지를 분리해서 적어보면 내가 어디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작업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깜짝 놀라신다고요. 이 파악 단계 없이 저축을 시작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달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은 주거비, 즉 월세가 가장 큽니다. 서울 기준으로 원룸 월세는 평균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만약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월급 300만 원의 거의 30%를 주거비로만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동네로 이사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청년 주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비를 월 2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240만 원이 생깁니다. 이것만으로도 목표의 25%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하나 설치하세요.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뱅크 소비 분석 기능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3개월치 지출 내역을 앱에 정리해서 고정, 변동, 충동 지출을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다음 달 예산을 정해 보세요. 예산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에 3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통장을 쪼개서 돈의 역할을 나눠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하나만 씁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거기서 쓰고 또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는 절대 1,000만 원을 모을 수 없습니다. 통장을 역할별로 나눠야 합니다. 크게 4개의 통장으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월급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이 통장은 그냥 허브 역할만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각 통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저축 통장입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83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합니다. 이 통장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카페 등 일상적인 지출은 여기서만 씁니다. 한 달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위한 통장입니다. 처음엔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채워두세요. 이렇게 통장을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가 눈에 딱 보입니다. 생활비 통장에 50만 원이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돈 관리를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저축 통장은 가능하면 평소에 자주 쓰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만드세요. 왜냐면 같은 앱 안에 있으면 이체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다른 은행 앱을 열고 공인인증서 넣고 이체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수록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불편함이 오히려 저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저축 통장에는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만들지 마세요. 카드가 없으면 꺼내 쓰고 싶어도 못 꺼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이번 주 안에 통장 3개에서 4개를 개설하세요. 인터넷 뱅킹으로 5분이면 됩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를 각 통장별로 설정해 두세요. 저축 통장은 되도록 만지기 불편한 곳에 두세요. 다른 은행 앱이거나 입출금이 번거로운 적금 형태면 더 좋습니다. 3단계입니다. 지출에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3가지입니다. 통장을 나눴다면 이제 실제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전부 다 줄이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합니다. 딱 3가지만 집중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식비입니다. 직장인 평균 식비는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입니다. 외식을 조금만 줄이고 도시락이나 집밥 비중을 높이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매일 사 먹던 카페 아메리카노를 텀블러 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식비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 할인 시간을 활용하거나 일주일치 식재료를 한 번에 구매해서 요리해두는 밀프렙 방식을 쓰면 같은 돈으로 훨씬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는데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세요. 한 달에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써야 하는 구독 서비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해서 비용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 계정을 2~3명이 나눠 쓰면 개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충동 구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앱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세요.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만들면 충동 구매가 확 줄어듭니다. 또한 쇼핑몰 앱 알림을 전부 꺼두세요. 세일 알림이 오면 안 사던 것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3일 뒤에 다시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3일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구매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3일이 지나면 그냥 삭제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한 달에 최소 25만 원에서 40만 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에서 480만 원입니다. 저축 83만 원에 이 절약분까지 더하면 1,0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절약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절약은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 커피를 줄인 돈으로 1년에 한 번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매일 누릴 수 있는 작은 만족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큰 만족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약이 고통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선택이 됩니다. 4단계입니다. 저축한 돈을 더 빠르게 불리는 방법입니다. 83만 원씩 12달을 모으면 996만 원,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1,000만 원을 더 빠르게 달성하거나 같은 기간에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축한 돈에 이자가 붙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적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연 4%에서 6% 금리의 적금 상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입출금 통장 금리가 0.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매달 83만 원씩 연 4% 적금에 넣으면 1년 후 이자까지 포함하면서 약 1,020만 원이 됩니다. 적금 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만 보지 말고 우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 이체, 카드 실적, 앱 로그인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귀찮더라도 조건을 맞추면 연 0.5%에서 1%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이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청년 전용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라면 청년 도약 계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일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최우선으로 활용하세요.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 같은 정부 지원 금융상품은 일반 시중상품보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라면 무조건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ETF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건 저축보다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단기저축은 적금으로, 1년 이상 손대지 않을 여유자금은 ETF로 나눠서 운용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저축하는 83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적금으로, 23만 원은 ETF 적립식으로 나눠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ET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제라인의 별도 영상으로 준비 중이니 구독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000만 원 저축에 도전하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을 때입니다.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차 수리비,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축 통장을 건드리게 되고, 한번 건드리고 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비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번째 통장, 비상금 통장 기억하시죠? 1,000만 원 저축과 동시에 비상금 1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비상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저축을 깨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축은 마라톤입니다. 처음 한 달, 두 달은 의욕이 넘쳐서 잘 지킵니다. 그런데 세 달, 네 달이 지나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고, 신상 아이템이 나오고, 맛집을 발견하고, 이럴 때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 현황을 눈에 보이도록 기록하는 겁니다. 매달 얼마를 모았는지 그래프나 표로 만들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세요. 숫자가 쌓여가는 걸 눈으로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중간 목표를 만들어 두세요. 1,000만 원이 최종 목표라면 3개월에 250만 원, 6개월에 500만 원처럼 중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이 너무 크면 안 되지만 맛있는 걸 먹거나 작은 선물을 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달에 외식을 좀 많이 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목표보다 덜 모은 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완벽하게 83만 원씩 모은 사람보다 몇 달은 적게 모으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12개월을 버텨낸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모읍니다. 완벽함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보너스입니다. 저축 속도를 2배로 높이는 추가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보너스 전략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저축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에는 바닥이 있거든요. 하지만 수입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잡을 통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저축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30만 원의 부업 수입을 전액 저축에 더하면 기존 83만 원에 30만 원이 더해져서 월 113만 원 저축이 됩니다. 1년이면 1,356만 원입니다.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블로그나 브런치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줄 알면 크몽이나 탈린 같은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훌륭한 부업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를 강의로 만들거나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요즘 많이 활용됩니다. 부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큰 돈을 기대하지 마세요. 월 5만 원, 10만 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부업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돈은 전부 저축으로 넣으세요.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무조건 저축 통장으로 직행이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4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내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세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충동 지출로 나눠서 확인하는 겁니다. 가계부 앱을 활용하고 항목별 예산을 정하세요. 2단계, 통장을 4개로 쪼개세요. 월급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입니다. 저축은 반드시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저축 통장은 접근하기 불편한 곳에 두세요. 3단계, 식비, 구독 서비스, 충동 구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줄이세요. 여기서만 줄여도 한 달에 25만 원에서 40만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절약은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만족을 위한 선택입니다. 4단계, 저축한 돈을 고금리 적금이나 청년 금융 상품으로 굴리세요. 여유 자금은 ETF 적립식으로 수익률을 높이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부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면 저축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비상금을 먼저 만들고 중간 목표를 세우고 저축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완벽함보다 지속성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1년 뒤에 1000만 원을 손에 쥐는 분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통장 명세서를 열어서 지난달 지출을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시작은 충분합니다. 경제라인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경제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저축 목표도 남겨주세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경제라인과 함께라면 경제적 자유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